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포화수증기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이제 포화수증기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치, 수증기의 최대치, 그만큼 먹었을 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해서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쉬워요. 공기 1kg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1kg당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 그때의 어떤 수증기의 양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온도가 10도씨인데 공기 1kg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증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어디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수증기가 이제 7.6g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6g까지. 그리고 이 7.6g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온도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좀 높였어요. 그러면은 공기라는 것이요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증발 관련해서 이제 빨래 같은 거를 넣을 때도 온도를 더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더 잘 일어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요 증발 이런 게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온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공기 1kg이 수용할 수 있는 공기의 최대치가 더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도씨면은 수증기를 어디까지 이제 먹을 수 있냐면은 수증기를 갖다가 한 14.7g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또 더 올려서 만약에 30도씨까지 올리면은요, 공기 1kg이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27.1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의 이제 경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공기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시겠나요?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를 맨날 이제 그림 그리기 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Y축이 수증기량이에요. 수증기량. 그래서 공기 1kg당 몇 g이나 들어있는데 를 나타내는 거고 X축은 이제 온도입니다. 그럼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요 그래프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수치 좀 몇 개만 적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10도씨 있고요. 그 다음에 20도씨 있고요. 그 다음에 30도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도씨에서는 얼마였어요? 10도씨에서는 7.6g만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도씨에서는 얼마가 될 수 있어요? 20도씨에서는 14.7g의 수증기를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도씨에서는 얼마예요? 27.1g의 수증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 상태를 이제 A라고 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B라고 하면은 여기, 세 번째 공기를 갖다가 C라고 하면은 여기 상태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이 중요한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 포화 수증기량 만들 때 이 A, B, C는 지금 포화 상태의 공기 1kg이니까 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상태다? 무슨 상태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다.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D점이 있는데 D라고 하는 공기가 있는데 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불포화 상태다.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제가 좀 가리죠.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읽어주냐면은 30도인데 3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야. 즉 30도일 때는 이만큼의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데 D라고 하는 공기는 이만큼은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죠. 이만큼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불포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있죠. 모든 영역들은 다 불포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불포화 상태인 D라고 하는 공기를 갖다가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온도를 낮추면 돼요.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여기에 딱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수증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 D에게 수증기를 공급하면은 여기 만나니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제 메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읽는 법도 x축, y축 정확하게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 뒤쪽 같아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을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그랬고 여기 아래를 불포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뜸 뭐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 D, 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은 이제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포화 상태다. 요거는 이제 현실에는 잘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10도씨잖아요. 10도씨에서는 원래 맥시멈 얼마? 7.6g만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7.6g만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27.1g으로 그 이상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불안정한 상태다. 자기 수용 능력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니까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과포화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프. 일단은 요거를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라고 하고 요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포화 상태고 곡선 아래에 있는 것은 불포화 상태고 곡선 위에 있는 것은 과포화 상태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은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면 되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계속 갖고 놀 거니까 문제 풀 때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